30대 나를 위한 만가지 상상 삼라마상.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네. 선생님들 저희 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 약간 인트로 뭐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인트로 되게 좀 어색하죠. 뭔가 저희가 시즌 2다 보니까 네네. 아직은 그 좀 네. 덜 풀린 것 같아요. 네네. 네. 뭐가 혀와 아니, 뭐 아직 이 감흥이라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한번 네네. 잘 고민해보고 네네. 해보겠습니다. 이번 편의 주제는 뭔가요? 이번 편 주제는 그 회사에서 이런 꼰대는 피하세요. 네, 특집입니다. 네, 우리가 만난 꼰대들. 네. 이런 꼰대는 피하세요. 근데 네. 우리가 꼰대인 나이가 있죠.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각자 사회생활을 네. 본격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네, 네, 되거나 혹은 뭐 찍으신 분들도 이제 저희 주변에 많고. 네, 지금 몇 년 차이시죠? 이게 저는 10년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8년 9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27부터 일했으니까 지금 12년 차 12년 정도 차. 된 것 야, 같아요. 예. 대단하네요. 진짜. 한 직장에서. 그게 저는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요즘은 능력 있는 분들은 이직하는 게 네. 요즘 실력자인데. 그쵸.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요즘은 한 직장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뭐 좋은 거까지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0대 한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은 30대 네. 극초반부터 네. 시작을 한 사회생활이 네네. 이제 10년 정도가 다 돼가면서 네네. 굉장히 많은 네. 그 분들을 저희도 네네.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 뵀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보니까 연차나 직급으로만 보면 저희가 꼰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제 높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맞아요. 꼰대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가 또 꼰대 같은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아무래도 저보다 마찬가지로 네네. 역시 인상 선배님이신 네네. 그 삼란님의 네네.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예. 어떤 일 하는지. 그러니까 네. 저희 방송 꾸준하게 네네네. 들어주신 선생님들은 네네. 다 아시겠지만 삼란님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네. 국내 네네. 서울 아니, 그런 얘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고등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죠. 서비스업. 네네.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이요.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행정 서비스. 교육 행정 서비스. 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학 교직원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좀 회사 분위기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저의 신분을 탄로날까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고등교육 서비스업에서 지금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직 한 번 없이 회사 생활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기업보다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보수적인 문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꼰대분들 좀 뵙고 네. 뭐 저도 경험해보고 네. 뭐 그러고 있죠. 네. 네. 우리 만상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지금까지 이직한 개수나 뭐 아니면 해왔던 뭐 그런 네. 연수나 뭐 이런 네. 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을 따져보니까, 이번에 저희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곰곰이 따져보니까, 따져봐야 돼. 수준인 것.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경험했던 회사라고 포함시킨 게 맞나? 그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내가 사귄 걸로 포함해야 그렇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그런 아니에요? 느낌이었어요. 한 보름 사귀고 말고. 이런 회사도 내가 다녔다고 얘기할 수 있나? 네네네. 이런 까지 그냥. 다 포함해서. 네네네. 네, 다 포함하면은 저는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능력자네요. 요즘 이 시대가 바라는 인재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7개 정도 살짝 발을 거쳤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구성되는 것 같고. 네네네. 뭐 실제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회사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총 한 7개? 본업을 다니시면서요? 본업을 하면서도 종종 건수가 생기면은 도와드리는 근데 경우도. 지금 우리 만상님 회사분들도 이거 팟캐스트 듣고 계실 아니에요.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멋있다. 네. 저는 저의 안위를 늘 걱정하면서 저의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싶어 하는데, 우리 만상님은 이런 거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멋있다.
일단은 그래서 저도 다양한 조직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네네. 네. 그 꼰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네네. 분들에 대한 네. 공통적인 네. 그 모습들이 네네. 조금씩 그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저보다 더 네. 한 직장에서 네네네. 더 오랫동안 또 네. 다니시면서 네. 그 되게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네. 보수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네네네. 조직 경험들을 굉장히 네네.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꼰대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경험치가 저보다 네.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이제 거기에 스며들어서 그런 적응해서. 건지 네. 적응해서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꼰대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꼰대에 관한 정의가 많지만 위키에서 인상적인 해석이 경험의 가치에 관한 과대평가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맞아요. 야, 위키라는 그 이제 집단지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네요. 경험의 가치에 관한 가대평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그 가치 평가를 과도하게 한다. 네. 오, 굉장히 맞는 고급스러운 표현- 문장이네요. 네. 네네. 그리고 굉장히 또 정확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 문장을 찾아보고 이거는 네. 정말 맞다. 그쵸. 생각을 했습니다. 라떼가 괜한 그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보고 겪은 꼰대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어원 입사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입사 초기랑 지금이랑 우리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입사 초기에 단학과를 썼습니다. 단학과. 뭐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반 군대 같았어요. 그걸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 때 약간 그런 이제 뉘앙스, 인사팀에서 약간 뉘앙스가 네. 우리는 그런 조금 보수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뭐 단학과 신입사원 때는 아무래도 단학과를 쓴다 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흘리셨는데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전화통화 이제 타부서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네.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 보통 제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제 얘기일 가능성이 높죠. 네. 제 얘기는 아닌데 전화통화를 하다가 뭐 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전화 받으시는 상대방 분께서 왜 요자 쓰냐? 왜 전화 통화하다가 요자 쓰냐? 라고 하셨고 거의 그분은 심지어 사기업을 다니다가 오신 분이라서 더 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미 사기업 다니다 오신 분이 뭐 다른 회사에서는 당연히 요자를 쓰겠죠. 네. 근데 너 단아까 왜 안 쓰냐 해서 혼나니까 이거 너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어이가 없다면서 생각하면서도 나 단아까 써야겠다 해서 저는 요즘도 단아까 좀 섞었어요. 그래요? 뭐 윗분들하고 네. 얘기할 때 네. 뭐. 스며드신 것 같은데요? 네,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편해요. 편하기도 하고 뭐 약간 군기 잡혀져 있는 것 같으니까 상대방도 뭐 큰 거부감이 없기도 하고 니들이 원하면 내가 해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저는 하는데 그게 참 웃기죠. 사실 일만 잘하면 되는데 뭐 단아까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요. 요자를 쓰던. 그리고 제가 한 4, 5년 차까지만 해도 거의 풀 정장 입고 다녔어요. 예. 타이만 제외한. 아니 타이도 했었어요. 타이도 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그런 복장 규정이 한 번도 복장 규정을 풀어준 적이 없어요. 저희 회사는.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살짝 본인들이 타이 이제 입사 1년 차 때 타이 한번 안 매보고 뭐 이제 한 2년 차 때 운동화 한번 신어보고 남자분들 특히 뭐 살짝 면바지 한번 입어보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조금 하도 이제 그런 언론에서도 뭐 라떼 막 나오니까 약간 지적하기 애매하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네네. 이게 점차 이 문화가 퍼져가지고 뭐 살짝 이제 풀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 전부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운드 반팔티 입고 다녀요. 네. 어두운 색 계열의 네. 라운드 반팔티 입고 다니고 행사 있으면은 그냥 마이만 걸치고 네. 네. 출근할 때 운동화 신고 가고 네. 비 올 때는 저기 샌들 신고 가요. 맨발에. 신발 따로 챙겨가시고요? 신발은 기본적으로 구두는 회사에 있고 있으니까. 긴 양말도 회사에 하나 있고 네네네.
가서 갈아 신는데 네. 그 회사 앞에서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혹시나 나의 네. 샌들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게 걷다가 그 사무실 앞에서는 호다닥 뛰어가죠.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사기업을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신입이라 하더라도 보통 30대 초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없고 거의 일반 사기업을 한 2, 3년 정도 경험해보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 나이들이 꽤 있는데, 저희 조직의 또, 특이한 특징은 경력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이에요? 일반 회사를 한 경력직을 안 뽑는다는 얘기죠. 네. 무조건 신입으로 뽑아요. 네. 그래서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뭐 거기에서 뭐 과장, 부장 하시다가 오시더라도 저희 뭐 부장이 오시진 않겠죠. 과장 정도 되시는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다시 신입이 되는 거예요? 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연봉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조금 더 적용해줘서 그냥 생자 대졸자보다는 초봉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초봉이 조금 높은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신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입사원이 들어오셨는데 40이세요. 네네.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아직도 저보다 형들이 들어와요. 지금은 더 아래신. 예. 뭐 한참 아래죠.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좀 불편한 거예요. 언제까지 저보다 형들이 들어오는 건지. 네네. 그래서 뭐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대우나 네. 호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보다 후배분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이거는 뭐 다른 회사는 다 마찬가지겠죠? 네. 나이가 많으면은 다 뭐 존댓말 쓰고 뭐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일부, 이건 정말 일부인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린데 본인이 직급이 더 높다. 그러면은, 후배분일지라도 나이가 더 많은 후배일지라도 누구누구야, 뭐 누구누구, 뭐 되게 굉장히 좀 편하게 부르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나이 많은 후배분이,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라고 했더니 그 나이 어린 선배님께서 야, 그럴 거면은 네가 이 회사 일찍 올 때로 오지 그랬냐. 진짜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네.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좀 심각하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뭔가 변화의 조짐을 일으키지는 않았나요? 근데 이거는 다 개인 간의 그런 네.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러지 않고 그냥 네. 계속 존대해야지. 네. 뭐 후배님들 하더라도 저보다 인생의 선배인데. 그리고 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거기서 일을 했지만 그분들은 사기업도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라 저보다 경험들이 더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얘기를 할 때 다 그분들 약간 마음속으로는 리스펙하는 네. 마음으로 좀 대하는데 네. 뭐 모르겠어요. 네. 뭐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후배들 복장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걔 네. 중에 이제 잘 없긴 한데 뭐 너 왜 운동화 신고 다니냐. 네. 너 왜 뭐 여자분들 왜 어그부츠 겨울에 어그부츠 이거 왜 신냐. 뭐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 들어서 보니까 약간 저도 이제 1년 차인데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면은 저 친구 나 때는 한 5년 차까지는 되게 그래도 좀 답답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네?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과도한 과대평가. 그렇죠. 좀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나는 했는데 4, 5년 때까지 좀 답답하게 생활했는데 쟤들은 벌써부터 반팔 입고 다니고 하니까 좀 배 아픈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꼰대가 조금 되고 계시는 거.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최대한 입 밖으로 내보낼 때는 나는 꼰대 아닌 척 이렇게 많이 하기는 하죠. 네네. 그래도 마음으로는 조금은 약간. 네. 문제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다양한 그 형태의 조직들을 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스타트업이라던가, 뭐, 어떤, 그냥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뭐, 대기업까지 해가지고, 해보니,
결론으로는 꼰대는 다 있다. 어느 조직은 다 있다. 그게 나이와 상관없이 조직과 꼰대들은 상관없이. 조직과 상관없이 어디든 꼰대들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일단 얻은 배움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꼰대의 특징들도 달라지나요? 특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그 특징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 대기업에서 꼰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로 일단 조직의 형태가, 조직의 의사결정하는 방식들이, 관료적이면 관료적일수록 꼰대분들이 더 자유롭게 그 꼰대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의 결국 이거는 문화와도 좀 연관되어 있다. 네.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곳이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렇지 않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꼰대분들이 더 마음 편하게 자기의 그 꼰대 어떤 모습들을 더 마음껏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꼰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대와 그 다음에 어떤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회사 전체의 한 6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역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뭐 내가 여기 되게 오래됐고 한번 들어온 회사 뭐 딱히 뭐 이직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남 신경도 별로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면은 혹은 새로 오신 경력직 분도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다 라는 거를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더라도 아유 왜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나는 맞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할 때 막 감정을 섞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낸다거나 그러니까 후배 이제 밑에 직급이신 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때 네 의견이 안 맞다. 네. 내가 하는 게 맞는 내가 다 경험하고 네, 해놨더니 그게 맞는데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왜 자꾸 그렇게 그쵸. 이야기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경험해 왔던 게 지금 현재 시대에서도 통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이때부터는 저도 그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감정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태도가 돼버리는 네네. 때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꼰대로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네네네. 예, 라는 생각들을 저 혼자 좀 하게 됐죠.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꼰대분 같은 경우에는 꼰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특히 이런 대기업 조직에서는 뭐 나는 맞고 너네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냥 내 말 좀 들어. 나만 좀 따라와.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답정너 스타일. 네네네. 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전형적인 꼰대라고 네네. 또 볼 수 있지 않나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난 맞지만 너는 뭐 하면 안 돼. 뭐 내로남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꼰대라고 인 스타일로 꼰대이자 최악의 상사의 제약일 수 특징과 있죠. 예. 최악의 상사의 특징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중소기업이든 다 비슷하지 않나. 그럼 스타트업은 아마 빠르게 변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기업의 꼰대들 특징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스타트업 꼰대들은? 마찬가지로 그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조직의 그 문화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저는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조직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각각의 그 어떤 의견들,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어떤 그 리더십 내에서 다 동의가 되고 그게 전반적인 문화로 어떤 공유가 되고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설령 꼰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서로가 각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반적인 조직 문화를 해칠 수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문화가 된다면은 그것 때는 꼰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서로가 자정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꼰대력이 나올 것 같다가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요? 스스로 꼰대력이 왜냐 사람이 누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는 인지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꼰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꼰대도 적겠네요.
대신에 이때 그 전제 조건은 이러한 문화들이 오랫동안 서로 공유되고 학습된 팀들,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 스타트업의 회사의 어떤 대표들, 네. 그리고 뭐 C레벨들 네네네.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주의를 오랫동안 기울이는 그런 팀들. 그 대표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대표자의 의지. 리더십의 의지.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약간 이런 대기업의 꼰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런 조직 문화도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를 만드는 그 리더십들의 네네. 어떤 방향성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스타트업인데도 뭐 보면은 뭐 외부적으로 되게 잘 나간다고 하는 스타트업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와 뭐 저기 대표는 막 엄청 사업을 잘 일으켰고 뭐 무슨 뭐 20대 청년 리더고 이런 팀들 이렇게 간혹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뒷단에 또 이렇게 보면은 막 그 대표가 막 꼰대고 뭐 자기 중심적으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내부에서 그를 추종하는 또 꼰대들, 젊은 꼰대들이 막 판을 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상관없이 어디든 꼰대는 존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꼰대들을 배출시키는 조직의 특징을 우리 만사님께서 좀 적어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저의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그 상대적으로 좀 일이 편한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꼰대들이 탄생하고 자리 잡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가 당장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 할 일이 많다는 거는 회사가 특히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가장 회사의 큰 현재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집중해가지고 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꼰대력을 부릴 여유가 없어요. 감정을 드러낼 여유가 없어요. 마치 군대에서 그 근무가 빡세면 내무반이 편하고 맞아요. 그거 느낌이네요.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생존,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 강력한 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상관없이 꼰대들이 나올 여지가 없다 한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대적 일이 편한 회사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때부터는 어떤 뭐 매출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나는 지금 좀 편하고 싶은데 제가 뭔가를 달리고 싶어해. 그러면은 그때 야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컷해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긴 하죠. 그리고 또 보면은 스스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표현이 그렇게 한다면은 되게 행정 중심의 조직들. 뭐 어떤 기획 관리팀 뭐 이런 팀 있잖아요. 뭐 어떤 지원팀 이런 위주의 어떤 회사들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꾸준하게 회사의 매출이 찍히니까 혹은 뭐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나가가지고 사냥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꼰대 분들이 나올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40대가 되어가는 우리 삼라마 만상 너무 슬프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뭘 하면 좋을까요? 여기 뭐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셨어요, 우리 만상님이. 맞아요. 추천해진 7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단은 뭐 내가 하는 그런 말과 그다음에 뭐 내가 주변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한테는 맞지만 남한테는 틀릴 수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늘 주시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저도 궁금해요. 삼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스스로 꼰대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스스로 자정하시는지. 여기 7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대입해보고서 얘기를 해보자면 1번이 상대방 요청 없이 조언을 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회식 같은 거 할 때 가끔 선배들이 뭐 이제 업무에서 뭐 조금 저의 애티튜드나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던가 뭐 좀 더 뭐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걸 뭐 그냥 평소에 얘기를 하지 꼭 술 먹으면은 이렇게 뭐 형이 말이야 뭐 이렇게 형이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뭘 네. 하면은 회식 이거 진짜 최악이네요. 회식하는 것도 나는 별로 안 좋은데 네.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네. 아니 굳이 술 먹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진짜 막 열받았을 때는 들이받은 적도 있어요. 네. 네. 뭐 그러면은 평소에 얘기를 하셔라. 왜 술 먹고 다 같이 즐거워야 하는 자리에 그런 얘기까지 하시냐. 네. 근데 네. 그분은 정말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분의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나한테 들어오는 이 나의 인풋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 요청 없이 조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후배분들한테 아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그게 근데 단점은 마치 이 사람이 이 후배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적당한 선을 두고 네. 저도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단점은 그렇게까지 친한 후배는 없다 회사에. 아. 네네. 뭔가 주말에 만나서 캠핑 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 회사 분들끼리 네. 자녀들 데리고 캠핑 같이 가고.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따로 연락하는 후배들도 잘 없고. 그리고 2번은 당신의 과거와 상대방의 현재를 비교하지 말자. 제가 비교를 했죠. 네. 나 때는 저렇게 네. 막 좀 답답한 복장으로 다녔는데 그쵸. 요즘 친구들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네? 이런 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네. 상대방이 처음 하고 있는 일을 자신의 지금과 비교하지 않는다. 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 처음 하고 있는 일 굉장히 어려울 텐데 나는 그때 생각 못 하고 지금 내가 편하니까 왜 이걸 못 하지? 뭐 네. 약간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최대한 좀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저연차 때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쯤 되니까 저연차 때는 왜 저걸 빨리 저렇게 습득을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 친구도 다 가정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자라온 사람인데 너무 그런 모습까지 귀여운 거예요. 약간 저도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기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되게 관용이 맞나요? 관대해졌죠. 관대해졌다. 예. 네. 관대해졌고. 지시어 대신에 권유어를 사용하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권유어를 사용한다.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해. 라기보다는 이거 한번 다 같이 해볼까? 물론 그거를 하라는 거는 너지만 이거를 또 아다라고 어다르다고 네네네, 그쵸, 상대방이 그쵸. 들었었을 때 네네. 이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네네. 있도록 말을 이쁘게 하는 거. 네네. 네, 말을 이런 거 이쁘게 하는 말을 거. 이쁘게 하는 거 말을 굉장히 이쁘게 하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분이 언짢지 네. 않게 해드리는 거. 이거는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포함이죠. 우리 아내분들한테도 네. 저는 이거 잘합니다. 잘하세요? 네, 저 잘한다고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좋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상대방의 아픔을 작게 보지 말자. 그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네. 어리다고 능력을 무시하지 말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 중에 능력에 출중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들도 나이가 어린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그쵸. 뭐 팀장 직급 달고 있는 친구들도 네. 어린데 능력이 너무 좋은 친구들 뭐 그런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저는 이제 나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합니다.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본인이 약간 자격지심이나 이런 거 있어서 더 꼰대력을 발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약간 이 기선제압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네가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너 잘난 맛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업계는 좀 달라. 내가 더 오래 있었거든. 약간 맞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과도한 해석, 평가 그런 근데 분들이 많죠. 그런 기선제압을 안 하면 네. 사실 우리 후배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존에 대한 약간 위협도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얘기는 생존에 위협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자기 개발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무섭네요. 뭐 모두가 우린 정글이잖아요. 무섭네요. 적자 생존해야죠. 네. 내가 부족하면은 네. 부족한 거 인정하고 네네. 뭐 물러나시든가. 네. 무섭네요. 뭐 언제까지 뭐 아니 근데 막 조직에 책임져 주겠어요? 능력이 좋은 후배가 막 나를 무시하면 어떡해요? 일단 무시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같이 무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꼰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이제 자아 비판을 해야죠. 아니 근데 내가 자기 객관화를 해봐도 네. 난 문제가 없는데 얘가 자꾸 나의 능력을 의심해. 네.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글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네. 발생한다면은 꽤 난감할 것 같긴 한데 꽤 난감할 것 같죠. 약간 식은땀 날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하는 대로 했을 때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는데 네. 얘가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잘난 맛에 나를 자꾸 태클 걸고 역시 까야 되나? 이렇게 난감하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꼰대인 분들도 좀 이해가 돼요. 되는 부분도 있네요. 예. 결국에는 그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얼만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네네네. 이런 부분들과 또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자기가 익숙한 방식대로 하는 게 사람이니까 네네네. 뭐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빠른 어떤 트렌드, 뭐 네네. 기술 이런 것들을 네.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때는 뭐 네. 정도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스스로 자아 비판하면서 네네. 내가 부족한 건 없었나,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나는 왜 쟤네만큼 못했나, 네. 라고 아니, 해야 되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쟤네 못한 게 아니라 난 충분히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얘가 네. 자꾸 날 무시하면은 어떻게 무시를 한다면 또 그거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들에서 서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더 인정해 주는데 얘만 네. 자꾸 나를 그러면 걔가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술 먹고 얘기되네. 요청 없이 조언 때려야 되네. 그래. 네. 그거는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네네. 그 해안 있으신 분들이 네네. 네, 많이 저희한테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언 후 참견은 금물이다가 7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조언을 어렵네요. 또 주는데 보통은 또 네. 그거에 대한 팔로우를 또 하고 싶잖아요. 또. 그쵸. 너 내가 그때 알려준 거 잘하고 있어?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쵸. 네. 이 모든 7가지 기준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스스로 비판을 하면서 나를 네네. 더 나은 사람으로 네. 꼰대가 아니면서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겠네요. 필요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쵸, 저희도 심지어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막상 네.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꼰대를 피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꼰대가 되는 것도 피하는 게 어려운 건가? 네. 주변에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네. 동료들을 잘 또 둬야겠네요. 두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네. 계속해서 더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네.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죠. 네, 굉장히 네. 어렵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꼰대들 회사에서 이런 꼰대는 피하세요. 그리고 피하면 되는 거죠? 이런 꼰대분들 만나면 있으면은 네. 정 어렵다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피해라. 네네. 섞지 네. 말자. 섞지 말자. 네네. 그냥 그분들과 그냥 네. 드라이하게 네. 업무나 그냥 같이 하는 거지. 개인적인 관계나 네네. 그런 이야기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네네. 하고 네. 만남이 있으면 또 네. 이별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 적당히 거리를 뒀더니 그 사람들도 저한테 별로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서로에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굳이 같은 회사 다닌다 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네. 나의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이제 없잖아요. 저희는 근데 끝까지 이제 그 이직이나 이 퇴사가 중간 계층에서는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하면은 이 사람 끝까지 가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업계로도 이직을 잘 안 해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시간 지나면은 약간 우리는 끝까지 가잖아. 약간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꼰대력을 발휘하시는 그럴 수 있죠. 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좀 적당히 거리를 둬야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정 안 되면 조직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요거는 또 다른 편으로 한번 또. 네, 우리 네. 퇴사를 많이 해보신 우리 만상님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맞아요. 네. 여기서 조금만 마지막 덧붙이자면은 네네. 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회사는 회사로서의 회사 안에서의 나는 그냥 직장인 나 여기에 그냥 로열티를 가지고 충성을 바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잘 지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안에서 슈퍼맨이 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방들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더 높게 가져가고 이거는 네.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맞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저는 요즘에는 그냥 나는 그냥 이젠 용병이다.
아, 용병. 나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 너 언제든 나갈 수 있고, 그냥 나중에 남는 거는 그냥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남기고, 나 또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네네. 저 사람 적어도 성실하고, 뭐, 직업에 대한 뭐, 성실성 괜찮고, 뭐, 인성 좋고, 네네. 일 잘하고, 네네. 예, 비전 있고, 네네. 예, 뭐, 그런 사람으로 저도 그냥 기억되는 거. 네.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에 충실한다. 나한테 주어진. 솔직히 저희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갖다 파는 거는 그냥 시간을 파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맞아요. 내가 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내 다른 내 개인적인 시간에까지 그 네. 꼰대들로 인한 네. 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네네네. 정도의 좋은 말씀 마음가짐을 해주셨네요. 갖고 있거든요. 네네. 자. 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 뵙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시즌2 저희 네. 오늘 4번째 편이죠? 네네. 네 번째 편. 네, 들어주신 선생님들 네. 감사하고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꼰대 꼭 있으면은 네. 네, 적당하게 거리 두고 네. 네, 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네. 네, 저희 또 다음 편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시죠. 네.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라 만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우트로도 좀 인사를 정해봐야 될 것 같아. 네. 빠이빠이. 바이.